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연속회의로 진행됩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선으로 제32차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엊그제 서울 강화문에서 140여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C&M 외주업체 해군 노동자분들을 가석했습니다. 고공에서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참으로 눈물겹게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했습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 복직하라,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C&M과 대주주 MBK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즉각 나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억울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제 오후 고 김근태 상임고문 3주기 추모전에 다녀왔습니다. 고 김근태 상임고문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김근태 하면 역시 생각나는 것이 민주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쉽게 먼저 가셨습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바라던 정치개혁과 사회통합, 한반도의 평화의 그 길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더욱 그립습니다. 정말 사무치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비대위 출범 이후 당의 뿌리인 지역위원회 조직을 끝내고 지역위원장 임명식이 있는 날입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힘을 하나로 결집해서 28 전국 대의원대회 성공적 개최와 당의 정치 혁신 실천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직 전진말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사자방 국조촉구 전국 지역위원장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들이 언론에 대거 연일 폭로전을 일으켜안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이제 국민이 주인공들의 관계도를 눈을 가리고도 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은 임기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보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라면서 문체부 국장과 과장인사까지 직접 관여했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첩 인사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선 실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공적 시스템이 비선 실세 농단에 의해서 붕괴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해명한 대로 이번 사건을 그저 루머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그 적폐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국가 권력의 사유화가 전익 가경입니다. 청와대는 몇몇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정도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읍참 마속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하명 수사만 가지고는 권력의 핵심부에 가려진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나설 때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국회 운영위 소집에 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박윤영 국가안전처장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윤영 국가안전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그리고 20번이 넘는 과태료, 체납 등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가의 긴급 상황 속에서도 골프를 치는 등 예비역 장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도덕 기준으로 볼 때는 한참 미달한 사람을 국가안전처장 후보로 내세운 것입니다. 비록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는 했지만 이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올 3, 4분기 실질 국민소득 증가세가 최근 2년 6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 총생산도 4분기 연속해서 0%대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3, 4분기에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침체를 외부 요인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수차 얘기했지만 경제정책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이정호 교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정부는 부채 의존적인 성장 그리고 수출 주도적인 성장 두 가지로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윤회 게이트와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오늘 조간신문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박관용 전 의장은 새누리당의 고문이기도 합니다. 박 전 의장께서 대통령이 미리 사실무근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버리면 검찰의 수사가 사실무근을 밝히기 위한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무근이다 결론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됐다 청와대 인식이 하는 점을 다시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비호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주요 요직을 특정학교 동문들이 독차지하는 소위 신관치 금융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에 이어서 금융권마저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신관치 금융으로 인해서 우리의 금융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세계 80위로 평가했습니다. 2007년 27위였던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에 무려 53단계나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차별적인 낙하산과 신관치금융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권력과 자본 기회의 3대 독점과 전관 승자 연고의 3대 독식의 폐해를 거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정 동문들의 신관치금융은 권력에 기댄 연고 독식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세 가지 독점과 세 가지 독식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노선은 사자방 국정조사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정기국회가 끝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직도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해졌습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의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방산비리 또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정윤회 게이트가 사자방 국정조사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정윤회 게이트는 정윤회 게이트고 사자방 국정조사는 우리가 기필코 이룩해야 될 그런 과업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4대강 공사 담합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4대강 공사의 부작용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활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자원외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 국부가 얼마나 해외로 유출되었는지 국가안보를 개인의 사리사욕과 맞바꾼 방산비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꼭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합의해야 될, 통과시켜야 될 그런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윤회 게이트는 이미 권력의 통제 가능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최순실 몸통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부실 편파 축소 수사로 흘러가는 것을 결코 과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겨울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겐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하기야 이명박 정권 들어선 이후에 노동이 없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현실이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지경입니다만 케이블 방송 CNM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이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152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노동자는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25m 높이 전광판 위에서 2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CNM 사태의 본질은 사람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의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계 투자회사인 NBK 파트너스가 주축이 된 사모펀드가 CNM의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서 협력업체 쥐어짜기와 대량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사태입니다. 자본의 이윤 추구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탐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NBK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CNM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대미문의 공정 암투에 국민은 하라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모든 문건을 보고받았고 최소한 지난 4월경에는 청와대 문서의 외부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지납니다. 국기 문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비서실장은 무능한 비서실장으로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을 그대로 청와대에 남겨둔 채 경찰 수사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신뢰를 잃은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검찰 수사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이들의 선퇴진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퇴진 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은 눈과 귀를 닫고 십상시의 전행을 방치했던 무능한 군부의 재현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직적배우 온상처럼 돼버린 청와대를 쇄신할 대통령의 쾌도람마 같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폐와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의 반대로 재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칫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제밥 그릇 챙기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고 하면 국민은 개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의하면서 반대하는 의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침에 의논하면서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와 공공기관 청렴도가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국가 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75개국 중 43위를 차지했습니다. 청렴도 점수는 절대 부패를 겨우 벗어난 수준인 55점으로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급인 2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직부패로 국가 청렴도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26일 비대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원안 통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특별감찰관법은 발의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감찰관 임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이번에 정윤의 십상시 게이트를 본거리 삼아서 특별감찰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논쟁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단순 윤석 유출 사건으로 추출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는 몇 발짝 못 가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는 한편 그들 간의 권력투쟁이 이 와중에도 공공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1차적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의한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수첩을 꺼내들고 실행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그저 입이 벌어질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진실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들과 비서실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빠르고 단호한 결단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주겠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도 올겨울은 유난히 더 추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경비원 한 분이 부실에서 어제 사망한 서울의 한 아파트가 어제 경비 용역업체를 바꾸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근무해오던 경비원들이 한꺼번에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게 되자 경비원 감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 찬반 투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북의 어느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전기를 아껴서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보장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아버지 예산 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의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고용 지원금입니다. 우리 당이 그를 요구한 285억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그런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와 같은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 당이 2012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이 법안에는 용역 위탁업체 변경 때 기존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비 용역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모든 경비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걱정한다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총 성선 인원 60명 중에 구조된 7명 외에는 모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상 최악의 원양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무덤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수색 작업이 나흘째 접어든 어제서야 초계기와 경비함의 파견을 결정했는데 너무 늦은 결정입니다. 초계기와 경비함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실제로 수색 작업을 하는 데는 앞으로 며칠이 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시설된 국가안전처는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못했고 사고 대책본부도 해수부에 설치됐다가 외교부로 이관됐을 뿐입니다. 국제 공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사고 해역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을 총동원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참사의 원인은 설령이 36년이나 되는 선박 노후화와 악천후 속의 유리한 조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중에 21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90%가 넘고 또 31년 이상 된 그런 노후 선박도 40%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에 여객선 설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그렇게 단축했을 뿐 원양어선은 설령 제한 없이 방치해 왔습니다. 정부는 차제에 노후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전수조사로 실사하고 설령을 규제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려 실종 소문의 생존을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인재건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윤희 게이트가 끝도 없는 폭로전에 빠져들자 새누리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운영위원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를 선뜻 받을 수 없는 새누리당의 고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청와대 내부일인데다가 대통령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산 처리 후 사자방 비리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소위 청와대판 식상시 스캔들이 터질 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혼란도 차근차근 풀어내야 하는 것이 정치이고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의 역할입니다. 사태를 이중형으로 만든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와 국회의 역할을 살려야 합니다.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넉넉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가 국가도 새누리도 파탄날 것입니다. 사자방 비리를 해결하는 정치력이 있어야 청와대 게이트 역시 정치와 국회의 역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조를 통해 정치 주역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가 공공의료의 상징인 진주의료원을 끝내 포기했습니다. 정부가 소리 소문도 없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용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진주의료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게 청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복지부의 무개념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 예산으로 지방 정부 청사를 지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공의료는 파산 지경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홍준표 지사를 흉내라도 내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했던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망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줄곧 진주의료원을 되살리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망이 장관 수준에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장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돌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포기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10%도 되지 않은 공공의료를 아예 포기한 것인지 포기한다는 말인지
보건소 몇 개 있는 99% 민간 의료의 나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당장 복지부의 결정을 취소시켜야 할 것입니다.